오늘은 세 가지의 짤막한 건강 정보. 첫째, 다리 자주 붓는 사람 이런 증상 있을 땐 심장병 의심해야. 둘째, 살 빼는데 설탕 대신 쓰면 좋은 이것. 셋째, 코 막히는 환절기 이렇게 풀다간 고막 망가져라는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리 몸의 모든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몸 곳곳을 지나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간다. 심장에 기능 구조적 이상이 생기면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심부전이라고 한다. 심부전은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주요 원인이다.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류돼 몸이 붓고 장기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장기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가 많이 붓는다. 혈류에 이상이 생겨 자주 피로감을 느끼고 폐에 물이 찬 경우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도 있다. 호흡곤란은 밤에 누워있을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심하면 복수가 차면서 배가 부어오르는 경우도 있다. 심부전이 의심돼 병원을 찾으면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한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관상동맥 조영술, 심장혈관 CT, 심장 MRI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상이 발견되면 병기에 따라 약물 치료나 시술, 수술을 진행한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심부전을 A에서 D로 나누고 있다. A는 위험 요인만 가진 경우고 B는 심장의 기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확인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진 않은 상태다. 전형적인 심부전 증상이 있으면서 심장의 구조, 기능 이상 또한 확인된 경우 C로 구분하며 심부전이 많이 진행돼 일반적인 치료로 효과가 없으면 D에 해당한다. 치료는 심부전 위험 요인이 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치료를 방치해 D단계에 이르면 심장이식이나 좌심실보조장치 등 기존 심장을 대체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있는 환자는 치료를 위해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기도 한다. 심부전은 만성질환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미 심부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도 마찬가지다. 가급적 싱겁게 먹고 소시지, 햄, 라면 등과 같은 가공식품들을 피하도록 한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염분 저류로 인해 수분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다. 심장에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치료 후 몸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도 잘 살펴야 한다. 식사량이 늘지 않았음에도 살이 계속 찌거나 누웠을 때 숨이 찬다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2. 살 빼는데 설탕 대신 쓰면 좋은 이것. 과체중 성인이나 아동이 설탕을 인공감미료로 대체해 섭취하면 장기적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팀이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 네덜란드의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 341명과 6에서 12세 과체중 아동 38명을 1년간 분석했다. 참여자들은 첫 2개월 동안 최소 5%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저칼로리 식사를 따랐다. 이후 10개월 동안 참여자들은 인공감미료가 함유된 식단, 설탕이 함유된 식단 그룹으로 분류됐다. 두 그룹 모두 첨가당은 10% 미만이었다. 분석 결과 인공감미료를 섭취한 그룹이 설탕 식단을 섭취한 그룹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높았다. 인공감미료 섭취 그룹은 평균 7.2kg 감량을, 설탕 섭취 그룹은 평균 5.6kg 내 감량했다. 인공감미료 섭취 그룹은 1년 후 체중 감량 유지 비율도 더 높았다. 두 그룹의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위험 지표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식습관에 따른 정신적인 만족도 분석도 시행했다. 참여자들이 외식을 할 때 인공감미료 섭취군은 설탕 섭취군보다 식사 만족도가 더 높고 긍정적인 기분을 느꼈으며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낮았다. 연구를 주도한 앤 라벤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공감미료 섭취가 체중 감량 후 체중 유지 달성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체중 조절 목적으로 인공감미료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유러피언 콩그레스 오 노비서티
에코 2024에서 최근 발표됐다. 3. 코 막히는 환절기. 이렇게 풀다간 고막 망가져. 두 콧구멍을 한꺼번에 풀면 고막 천공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코는 한쪽씩 번갈아가며 푸는 게 좋다. 환절기엔 감기나 비염 등으로 코가 막힌다. 꽉 막힌 코를 잇는 힘껏. 자주 풀다가 자칫 중이염이나 고막 천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코와 귀는 이어져 있다. 이관, 즉 유스타키오관이 코 속 빈 공간인 비관과 귀의 중이를 연결한다. 이관은 평소에 닫혀 있다가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킬 때 순간적으로 열린다. 이때 중이가 환기되며 안에 있던 노폐물이 코로 배출되기도 한다. 코가 꽉 막힌 상태에서 코를 풀면 비강 압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의도치 않게 이관이 열려 비강에 있던 염증성 물질들이 강한 압력으로 인해 중이로 역류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중이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중이염은 중이가 감염돼 급성 염증이 발생한 상태로 귀 통증, 두통, 청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이관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굵고 짧은 어린아이들은 중이염에 특히 취약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고막이 손상될 위험도 있다. 고막은 외이와 중이의 경계에 있는 기관으로 외이도를 통해 전달된 음파를 진동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막힌 코를 풀면 이관이 열리며 고막이 갑작스러운 압력차를 겪게 되고 귀가 먹먹해질 수 있다. 코를 연거푸 세게 풀면 고막이 파열되는 고막천공이 생길 위험도 있다. 고막천공은 이 밖에도 귀이개, 면봉 등으로 귀를 후빌 때, 귀에 강한 타격이 가해졌을 때, 폭발음을 들었을 때, 기타 이유로 외이도에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가 생겼을 때 발생한다. 코를 풀 때 중이염과 고막천공이 발생할 위험을 줄이려면 한쪽씩 번갈아가며 푸는 게 좋다. 양쪽 코에 동시에 힘을 줘서 풀면 비강 압력이 더 크게 상승해서다. 한 번에 다 풀려고 하지 말고 2에서 3회씩 나눠 푸는 것도 도움이 된다. 코가 아예 막혔다면 자기 전에 따뜻하게 데운 수건 등을 코에 5분 정도 얹어두는 게 도움될 수 있다. 코 속이 촉촉해지며 콧물이 더 쉽게 나온다. 또 아침 기상 직후 가볍게 스트레칭하면 체온이 올라가며 코 풀기가 더 수월해진다. 이상으로 건강정보 3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